요즘 트럼프가 다른 나라 땅까지 내놓으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요즘 한국 국내 정세가 정신이 없어서 국내 정치 뉴스 말고 다른 나라의 뉴스가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국내 정치의 늪을 뚫고 강력하게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국제 뉴스거리가 있죠, 지금. 자, 그린란드입니다. 그린란드만이 아니죠, 지금. 캐나다와 그린란드. 캐나다와 그린란드. 대단합니다, 지금. 자, 지금 요즘 트럼프가 요새 뭐 하고 있어요? 땅 내놓으래. 요새 왜 이러죠? 자, 최근에 트럼프가 본인이 운영하는 SNS 있죠? 그 트루스 소셜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글을 올렸어요. 이게 지금 날짜 보면은 밑에 12월 26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국 시간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현지 시각으로는 이제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요 내용이 대충 뭐냐? 요거야. 일단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 불법적으로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 군인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쥐스탱 트리도 주지사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 사람이 캐나다 총리인데 주지사라고 표현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캐나다 국민들은 어마무시한 세금을 지금 내고 있는데 만약 미국의 51번째 주가 된다면 지금보다 무려 세금은 60% 인하될 것이고 사업 규모는 2배로 성장할 것이며 그 어떠한 국가도 누리지 못한 수준의 군사적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맨 밑에 그린란드에 살고 있으면 미국이 그린란드로 와주기를 바라는 그린란드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자, 대략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몇 개 저격한 겁니까? 일단 파나마 운하,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그린란드까지 일단은 3개를 저격한 겁니다. 이 SNS 글 하나에서. 자, 일단은 캐나다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캐나다는 사실 길게 얘기할 게 없고 사실 캐나다가 지금 미국 땅이 된다고 해도 미국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캐나다가 지금 복지정책 지출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땅이 된다고 해서 그거 갑자기 삭감하면 캐나다 안에서도 논란이 많고 시끄러운 일이 많아질 거란 말이야. 트럼프는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자꾸 캐나다 먹겠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냐? 내가 볼 땐 그냥 언론 플레이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냐면 트럼프의 선동도 있었지만 우리 미국 덕분에 니네가 국방이라던가 이런 거를 지금 무임승차해서 싼마이로 지금 너네가 나라를 지켜지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미국 덕분에. 근데 왜 너네는 미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냐? 요런 거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미국도 캐나다라는 국가가 필요하고 캐나다라는 국가가 미국과 이제 대결 구도에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랑 친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우리 미국이 캐나다를 위해서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것처럼 트럼프 이전에 수많은 대통령들은 정말 등신들이라서 캐나다만 좋은 꼴을 해준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야. 트럼프는 그 지지자들, 트럼프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캐나다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지를 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캐나다를 51개 주, 미국의 51개 주로 만드는 거를 추진을 이번에 바로 할 것 같진 않고 제 생각에 그냥 말만 일단 해가지고 캐나다를 압박하고 트럼프가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아니라 실제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전에 조금 깔아두는 지지율. 좀 이제 임기 초부터 조금 탄탄하게 지지자들 좀 결속하고 그러면서 좀 탄탄하게 가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떠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리고 두 번째 SNS를 또 올렸어요. 이건 내용이 뭐냐 지금. 자, 국가 안보와 전 세계의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게 그린란드의 소유권과 지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 그린란드가 어디예요 지금? 캐나다 바로 옆에 있는 이 큰 섬이에요. 엄청나게 크죠? 그린란드보다 작은 건 전부 다 섬이고 그린란드보다 큰 덩어리는 이제 대륙으로 이제 구분하는 그 구분점이 되기도 하는데 그리고 며칠 전에 이런 얘기도 했어. 이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통제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강압적인 방법을 쓰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이거는 엄청 세게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짓을 할진 모르겠는데 일단은 트럼프라는 사람이 워낙에 센 척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만 저렇게 한 건지 정말로 그렇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트럼프가 요즘 그린란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언론들도 마찬가지인데 문제가 있어요. 미국은 그린란드를 탐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트럼프가 일단 그린란드에 대해서 개드립 친 것도 처음이 아닙니다. 옛날에 2016년에 트럼프 당선됐을 때 첫 임기 트럼프 처음 당선됐을 때 기억나세요? 이 임기 때 2019년에도 이런 드립을 쳤어요.
그린란드를 돈 주고 매입하는 거를 추진하겠다. 그린란드를 돈 주고 매입하는 걸 추진하겠다. 자, 일단은 지금 그린란드 사진 한번 볼게요. 그린란드랑 요 지금 밑에 보면 조그마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덴마크예요. 그린란드가 지금 어디 영토냐면은 그린란드가 단독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덴마크에 속해 있는 덴마크령이야. 근데 그린란드가 덴마크 영토이긴 한데 굉장히 좀 뭐랄까 자치권이 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권이 어마무시해요. 영토만 지금 덴마크령으로 되어 있는 거지 사실상 다른 나라야. 그리고 지금 이거 대박이에요. 지금 그린란드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법적으로 국민 투표를 통해서 독립을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 투표를 해서 만약에 우리 그린란드가 덴마크로부터 독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다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근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린란드가 인구가 5만 6천 명밖에 안 돼요. 땅은 졸라게 넓어. 지금 216만 제곱킬로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한 면적이 10만인데요. 21배입니다. 남한의 21배야. 근데 대부분이 얼음이에요. 요게 얼음이야, 얼음. 그래서 저기를 땅을 관리하고 간수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린란드가 혼자서 하기가 어려워요. 트럼프는 아마도 그린란드 사람들이 스스로 덴마크로부터 독립을 하면 우리 미국에 속하게 해줄 수 있어. 요거를 지금 노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는 제 생각에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추진 가능하기도 하다. 제 생각에는 그린란드에 지금 이누이트족 인구의 90% 이상이 이누이트족이에요. 원주민이죠. 자, 일단 이 양반들 역사를 잠깐 봐야 돼. 자, 우선 캐나다 옆에 지금 엄청나게 크죠. 그린란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그린란드보다 크면은 대륙이에요. 그래서 호주는 섬처럼 되어 있지만 대륙입니다. 그린란드보다 크기 때문에 그린란드보다 작으면 전부 다 섬이에요. 이제 남한 면적의 무려 21배나 되는 엄청나게 큰 섬인데 근데 이름이 그린란드야. 초록색 섬. 초록색이 잘 안 보이는데 그린란드래. 이건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자, 영토의 80% 이상이 얼음이에요. 인구는 5만 6천 5만 7천밖에 안 되고 사람이 많이 살기가 힘들어요. 식량도 솔직한 얘기로 풍족하지 않고 옛날에는요. 여기 보면은 북유럽 있지. 영국 있고 아이슬란드 있고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있고 여기 북유럽. 여기 이제 바이킹 살았잖아요. 북유럽 사람들. 이 사람들은 추위를 잘 견디잖아요. 그래서 그린란드를 왔다 갔다 했대요. 1000년대 이전부터도. 우리나라에 고려가 들어섰을 때 궁예 견훤이 싸울 때 그때부터도 바이킹들이나 북유럽 사람들이 그린란드를 왔다 갔다 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리적으로는 지금 아이슬란드. 여기가 아이슬란드죠. 이 구글 지도로 좀 볼게요. 지리적으로는 지금 딱 봐도 영국이 여기 있고 북유럽이 여기 있고 아이슬란드가 여기 있어요. 굉장히 가깝죠 지금. 실제로는 노르웨이랑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근데 이게 지도가 왜곡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이 지도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왜곡이 심해요. 그래서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자, 우선 여기 보면은 앙그막살릭이라는 데가 있어요. 앙그막살릭. 이거 보이세요? 도시? 요거 앙그막살릭. 여기가 이제 뭐 아마살리크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내가 아이슬란드를 직선거리로 그어볼게.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카비크 755km? 그럼 서울에서 부산 왕복 한 번 한 거? 그 정도예요 이게. 그렇게 멀지 않아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바이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꼭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 가서 노르웨이의 왕이 1126년에 먹어요 그린란드를. 근데 먹은 게 아닌 게 그냥 여기는 짐의 영토다 이런 거지 먹었다고 해서 막 왕래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럴 땅도 아니잖아요. 얼음이 많은데 뭐 하려고 가 저기를 굳이 구태요. 그냥 일단은 우리 땅이다 요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노르웨이 왕이 야 일단 우리 저 노르웨이의 영토인 거 알겠지? 이누이트 부족들 너네들이 알아서 살기는 살아. 근데 여기는 노르웨이 영토다 알겠지? 좀 요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다가 좀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거 진짜 신기하더라고. 정확한 이유와 원인이 밝혀진 게 아직도 없습니다. 1100년대 이후에 1400, 500년대까지 이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그린란드의 여러 요 해안가에 가가지고 정착을 했대요. 근데 1400, 1500년대를 거치면서 북유럽 정착촌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근데 왜 사라진지를 지금도 몰라요. 역사자들도 몰라. 그러니까 여기에 그 1400에서 1500년대에 어떤 자연재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닌지를 몰라. 일단은 많았는데 좀 많이 사라졌다. 그 얘기요. 자, 그러다가 덴마크, 노르웨이 연합왕국이란 게 있었어요. 덴마크랑 노르웨이가 이제 연합으로 이제 하나의 왕국으로 간다 이건데 각각의 나라지만 연합을 해서 왕국은 하나로 간다.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이 연합왕국이 있었는데
근데 1721년에 얘네가 또 그린란드를 아예 먹어버려요. 군대를 보내서. 이미 저 1100년대에 노르웨이 왕이 먹었다는 거 아니냐. 너무 옛날이야. 너무 옛날이라서 의미가 거의 없는 느낌이라서 1700년대 이제 그 초반 넘어가면서 먹어요. 실제로 우리가 먹었다라고 얘기를 해. 왜? 1700년대 초반이면 뭐예요? 대항해 시대가 한창이었고 그 산업혁명까지 이제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일단은 먹어두자 이 말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나중 가서 1814년부터 덴마크만 먹습니다. 왜냐면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유럽이 쑥대밭이 되고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도 다시 결정하고 막 그런 게 많았어요. 노르웨이, 덴마크 연합왕국도 니네도 그냥 갈라져라. 각각의 나라로 가라. 너네는 하나의 나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지금 보면은 덴마크, 노르웨이 연합왕국의 연도가 1814년에 끝납니다. 근데 그린란드가 덴마크 소유가 된 게 1814년부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노르웨이랑 덴마크의 공동의 소유였던 게 이제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갈라지고 그다음 그린란드는 덴마크가 가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 자, 근데 그 이후에 1931년에 노르웨이가 실제로 국제상설재판소에 소송을 걸어요. 저 그린란드 우리 노르웨이 건데 덴마크가 왜 가지고 있냐면서. 근데 이때 덴마크 영토라는 거로 판결이 나와요. 덴마크가 이겨. 그래서 지금까지도 덴마크 영인 겁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 가서는 여기 보이면은 여기 보이세요 지금? 요 밑에 이제 공군 같은 거 있죠. 요거요. 요 활주로 같은 거. 여기가 이제 그 툴레 공군기지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랑 그린란드가 덴마크죠. 덴마크 협의하에 미국이 그린란드에 군사기지를 건설해요. 요게 툴레 공군기지라는 데인데 이렇게 생겼어. 옛날 그림은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요. 이때 미국이 그린란드를 눈독을 들였냐 안 들였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건요. 트럼프가 이번에 그린란드 드립을 치기 훨씬 전부터 무려 1867년부터 미국은 그린란드를 구매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미 옛날부터 구매한 게 많았어요 미국이. 그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일단 알래스카를 1867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린란드 살려고 했던 것도 1867년이에요. 그죠? 알래스카를 매입한 당시였던 1867년. 그죠? 자, 그리고 그 이전에 옛날에 지금 보면은 여기 뉴욕 있고 이런 데야 지금. 미국의 동부인데 여기 뭐 루이지애나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프랑스 식민지였어. 여기도 이제 요 멕시코만으로 나가는 요 큰 강줄기와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좀 싼 마이에 사와요 루이지애나를. 그리고 그린란드도 살라고 했던 거지. 이미 옛날부터 살려고 했던 거야. 물론 그린란드가 졸라게 추워서 저 그린란드를 1800년대 저 중반에 사가지고 뭐 할 거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옛날부터 미국이 추구하던 안보 전략이 뭐냐면 우리의 미국의 영토와 가까운 곳에 적의 영토가 있으면 안 된다. 요거야. 미국의 영토와 가까운 곳에 적군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있거나 적국과 함께 동맹을 맺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가 있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전략적이죠. 아주 전통적이고 이거 최근에 생긴 뭐 안보 전략이 아니에요. 이미 옛날부터 이렇게 이제 미국은 추구해 왔단 말이야. 그리고 그린란드를 1800년대 중반에 먹어봤자 쓸 데는 없었겠지. 근데 당시 1800년대면은 산업혁명이 발생하고 100년이 넘었던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은 모르는 거잖아. 국가 운영하는 외교 당국자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저 정도는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1867년부터 미국이 그린란드를 덴마크로부터 구매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덴마크가 거절합니다. 이후에 1910년에도 구매하려고 했는데 덴마크가 거절합니다. 1946년에도 미국이 구매하려고 하는데 덴마크가 거절합니다. 계속 거절해요. 근데 대신 미국이 왜 덴마크의 저 그린란드를 구매하려는지 덴마크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린란드가 적국이라던가 소련이라던가 이런 세력에 의해서 군사기지가 생기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잖아 지금. 지금 이게 우려되는 거 아니야 미국은. 그렇다고 덴마크가 미국을 위해서 그린란드를 팔 것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1951년에 이 툴레 공군기지를 지은 겁니다. 아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군사기지를 짓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거야 지금. 툴레 군사기지. 요거예요 요거. 요거를 미국이 지을 때 미국이 원하는 게 뭐야? 일단 그린란드에 미국의 공군기지 저런 걸 지었으니까 함부로 소련이나 외부의 세력이 이 그린란드로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고 기어 들어올 거는 막았다 우리가. 미국 입장에선 그건 좋은 거 아니야. 덴마크 입장에서도 너무 크다 멀고 이거 지키고 씨바 그런 것도 귀찮고 돈도 많이 들고 개 같은 거 미국이 대신 해준다니까 좋다. 요런 게 또 있는 거지. 서로 좋은 게 있던 거예요. 서로 좋은 게 있던 거지. 자, 근데 1953년에 요런 일이 생깁니다. 그린란드와 덴마크가 통합됩니다. 자, 이게 뭔 개소리냐. 이미 옛날부터 덴마크의 영토인데 뭔 통합이냐. 원래는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덴마크라는 국가의 영토지만 국가가 소유한 영토지만 덴마크는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어다르고 아다른데. 그린란드가 덴마크 그 자체의 영토가 아니라 덴마크가 먹고 있는 식민지 중에 그린란드가 있다란 느낌이었던 거야.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거를 이제 없애버려요. 1953년에 그린란드를 덴마크에 편입시킵니다. 통합을 시켜요. 그래서 아예 이제 덴마크 그 자체다, 그린란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사실 이렇게 했던 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덴마크 입장에서도 그린란드가 미국 같은 나라에게 아주 귀중한 어떤 그 지역이고, 그런 만큼 미국이나 수많은 강대국들이 이 그린란드를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도 덴마크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를 덴마크가 가지고 있는 식민지 개념이 아니라 아예 덴마크라는 국가의 땅이다로 가야만 좀 더 명분이 있잖아요. 이 땅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작업을, 사전 작업을 제 생각에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어찌되었든 이렇게 이제 그린란드와 덴마크가 통합되고 나서 계속해서 자치권을 줘요. 자치권. 우리 자치권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죠? 자치권이 뭐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덴마크에서는 야, 술은 무조건 세금 2배야. 이런 법이 있는데 그린란드 사람들이 덴마크 영토란 이유만으로 야, 이 개 같은 거 술이 왜 주세가 무슨 2배나 돼? 말도 안 되지? 술이 그렇게 비싸 왜? 그럼 자치적으로 우리가 결정하겠다 이거예요. 요거지 요거. 자치권. 덴마크 본토 니네가 겐세이 넣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그린란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법이라던가 이런 어떤 그 기준 같은 거를 우리가 세워야지. 덴마크 본토 니네가 아무리 그린란드가 니네 영토더라도 니네 법대로 100% 우리가 해라? 이건 싫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그린란드에 이누이트족이 많이 살잖아요. 그린란드 전경 좀 보고 갈게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이래 막 겨울에. 야, 이거 어떻게 사냐 이거. 눈이 막 이렇게 쌓여. 이렇거든요, 그린란드 전경이. 이거를 이상반들도 스스로 살아가기가 힘든 거야, 이 상태로는. 덴마크 정부가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이 그린란드에. 근데 이런 지원이 한번 맛보면 달달하거든요. 그래서 공짜로 국가가 50만 원 올해 주겠다 받으면 안 됩니다, 함부로. 그런 정책에 동의하면 안 됩니다. 50만 원 주면은 내년 되면은 상대 정당에서 우리는 100만 원 드릴게요. 그럼 또 상대 정당은 우린 150 드릴게요. 이지랄 병 나요. 그래서 이런 정책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간에 처음에 이제 이런 지원을 한번 맛보면 그린란드 사람들도 달달하거든. 근데 덴마크가 경제가 항상 좋은 게 아니잖아. 덴마크가 이 그린란드에 지원해주는 돈이 꽤 있는데 덴마크 경제가 오래 안 좋아. 그럼 좀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걸 줄이잖아요. 그럼 그린란드 사람들이 덴마크 얘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언젠가는 덴마크 얘네가 우리 그린란드를 못 살게 할지도 모르고, 그럴 때마다 그린란드 사람들은 우리 그린란드 자치권을 더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본토 덴마크가 지원해주는 돈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덴마크에 반감이 생기는 거야. 어떤 말인지 이해되세요? 본토 덴마크에서 지원해주는 거를 감사히 여기거나 그게 아니야. 당연히 줘야 되는 거야, 이제 그린란드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그게 줄어들면 위기감. 우리 그린란드가 덴마크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제대로 지원도 안 해주고 덴마크 얘네들 뭐 하는 거냐 이런 반감도 생기고 이제 이런 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치권을 더 확대하자. 더 계속 확대하자. 1979년에 자치권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미 국방, 외교, 그리고 통화정책, 돈, 화폐, 덴마크 화폐를 쓰는 거지. 요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자치권이 대부분 인정됐어요. 근데 2008년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외교와 국방을 뺀 나머지가 싹 다 자치권입니다.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거를 그린란드 사람들 니네가 알아서 결정해 이거예요. 이 정도면 사실상 다른 나라야. 그리고 2009년 되면요, 그린란드 공식 언어가 덴마크였거든. 그것도 폐지예요. 이누이트 부족들이 쓰는 언어를 쓰든 말든 알아서 우리가 한다, 그거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면 엄청난 자치권이 있어요.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자치권이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과정을 들어보면요, 어떤 생각 드세요? 그린란드 사람들도 엄청 독립하고 싶어 하나 보다. 그런 거 같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거를 너무 과장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린란드 사람들이 지금 덴마크로부터 너무너무 독립하고 싶어서 미쳐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지원을 받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린란드 사람들은 그냥 이런 거 같아. 언젠가 때가 되면은 상황과 조건이 괜찮으면 그때 가서 독립을 하든가 말든가 그때 가서 결정하자, 이런 느낌이지, 지금 당장 우리가 덴마크로부터 빨리 갈라서야 되는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리고 덴마크도 신경이 쓰이긴 쓰이나 봐. 2018년에 덴마크 총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린란드가 앞으로 독립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독립을 한다면 더 이상의 덴마크 본토에서 주는 지원금은 없어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평균 1년에 얼마를 지원해 주냐면 5억 유로를 지원해 줍니다. 한국 돈 7,520억이에요. 이거를 1조도 안 되네. 왜냐면 국가 단위를 운영할 때는 우리나라면 지금 1년 예산이, 정부 1년 예산이 600조가 넘어요. 엄청나게 큰 돈이 필요한데 1조도 안 돼서 나도 처음에는 생각보다 많이 지원을 안 해주네 하다가, 그린란드 인구가 몇 명이랬어 아까? 5만 6천 명, 5만 7천 명 사는 지역이야. 땅덩어리가 넓기는 하지만 여기에다가 7,520억을 지원해 준다는 거는 많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 단순 계산 한번 해볼까? 1년에 1,300만 원씩 계속 주는 거네 매년. 야 많이 주네. 많이 주네. 많이 줘. 1년에 1,300. 이재명 씨의 거의 뭐 몇십 배를 주는데요. 이재명 씨의 계획보다 훨씬 많이 주네 세상에. 엄청 많이 주네. 그래서 그린란드 사람들도 지금 당장 덴마크로부터 갈라서는 게 아닌 거야.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닌 거야. 이거를 근데 제 생각에는 트럼프도 알 거예요. 트럼프뿐만 아니라 수많은 미국의 외교 정책 전문가들도 알 거야. 근데 옛날부터 미국은 아까 앞서 말했지만 미국은 트럼프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계속해서 그린란드를 탐내 왔어요. 그거를 인정하긴 해야 돼요. 미국이 그린란드가 만약에 미국의 영토가 된다? 그러면 좋을 거야 아마 미국이. 트럼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미국의 외교 정책 전문가들도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할 거야 아마 내 생각에는. 근데 21세기가 됐잖아요 지금. 2025년입니다. 게다가 굉장히 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SNS가 발달되어 있고 교육 수준도 올라갔어요 점점. 그래서 제국주의라든가 남의 나라 땅을 함부로 먹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힘듭니다 이제. 근데 이걸 대놓고 얘기한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게 미국이란 국가의 이미지에 사실 도움이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대놓고 자기들이 아무리 원해도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린란드와 덴마크와 함께 안보적인 어떤 공조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아주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정비를 했고 동맹관계를 더욱더 깊이 있게끔 다시 개정해가지고 만들었다라던가. 그린란드를 굳이 미국이 안 먹어도 미국이 그린란드를 활용하고 이용할 수만 있다면 되는 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린란드를 굳이 안 먹어도 먹은 거나 다름없이 활용할 수 있다면 그거로 되는 건데 굳이 구태여 트럼프는 입 밖으로 먹겠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사실 미국이란 국가에게 이미지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자 예를 들어 지금 중동아랍이라던가 이슬람 국가들 전반적으로 반미 정서가 강해요. 다른 나라도 꽤 있습니다. 유럽에도 반미 정서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은 미국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미국이랑 함께 가서 좋을 것도 있지 우리에게. 근데 그렇다고 미국이란 국가가 깡패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니야.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더라. 유럽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제국주의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이 유럽 같은 나라들은 제국주의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를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한단 말이야. 트럼프가 근데 대놓고 그린란드 먹겠다고 추진을 하면은 시위가 여기서도 일어날 겁니다. 야, 내 생각엔 여기서도 일어날 것 같다 야. 반전운동 남의 나라 우리 미국 위대한 미국 평화 피스 트럼프는 피스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시인할 것 같다 내 생각에 미국에서. 좋다 이거야. 그러면 도대체 이 그린란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도대체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 옛날 미국의 정부들도 먹겠다고 구매하겠다고 계속해서 덴마크한테 쫓아가가지고 얘기하고 왜 그랬을까요? 솔직히 트럼프가 지금 그린란드 먹고 싶어하고 대놓고 얘기하는 거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도 속으로는 굉장히 기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은 대놓고 얘기한 건데 문제는 앞서 말한 것처럼 그거에 반대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목소리. 자 우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트럼프가 그린란드 드립치자마자 남의 나라 국경에 무력을 이용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겐세이를 발언해요. 프랑스 외교부 장관은 그린란드 문제는 유럽연합의 문제로 간주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덴마크령이니까. 유럽연합에 가입되어 있는 덴마크의 영토가 그린란드이기 때문에 그린란드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가 설치는 거는 우리 유럽연합 전체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유럽연합에 속한 유럽연합 속한 국가의 국경을 침해하는 것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얘기해 프랑스 외교부 장관은. 일단은 그린란드는요 미국의 안보의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린란드가 사실은 자 이제 구글 어스를 볼 건데요.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 자 여기 보면 미국이랑 캐나다가 있고 그린란드가 있습니다. 그죠? 자 구글 맵으로도 자 잘 보세요. 지금부터 눈 똑바로 뜨고 봐야 돼 이거 진짜로. 자 그린란드가 왜 중요한지는 이제 미국의 위에 있는 캐나다에서 요렇게 가면 핀란드예요. 미국의 캐나다에서 요렇게 가면은 일본입니다. 자, 이 캐나다에서 그린란드를 통해서 요렇게 가면은 바로 러시아 북부입니다. 자, 이게 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거 보니까. 이 북극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굉장한 어떤 뭐랄까 좀 지름길? 그런 건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 거야. 우리가 자꾸 이 평면 지도를 보고 여기서 요렇게 날려야겠지? 아니면 요렇게만 가야 되고 이 위에는 뭐야? 이 위로는 갈 일이 없지 뭐. 이렇게만 본단 말이지 사람들이. 근데 이제 구글 어스로 이제 지구본으로 이 동그란 거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죠? 이거를 알고 그린란드에 대한 얘기가 지금 오고 가야 돼요. 이제 그게 지금 중요한 건데. 그렇지! 사통팔달. 사통팔달이야. 사통팔달 진짜로. 이 북극해 쪽에 있는 이 그린란드와 이 캐나다 북부 여기가 지금 러시아 코앞이에요. 러시아 코앞이라고. 러시아가 만약에 미국으로 미사일 쏘면 내 장담하는데 이렇게 안 쏠 겁니다. 러시아가 미사일 쏘면은
요렇게 쏘지. 러시아가 미사일을 쏘면 요렇게 쏘지 요 옆으로 해서 안 쏠 거란 말이야. 요거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요걸 알아야 된다. 이거 지도의 왜곡이 정말 사람 시각적인 어떤 판단력까지 흐리는 게 있어. 자, 이렇게 짧은 경로가 일단은 비행기만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아니죠. 미사일도 당연히 왔다 갔다 거릴 거란 말입니다. 그죠? 미국이란 국가가 만약에 유럽에서 전쟁이 터져서 거기에 개입을 하려고 그래. 자, 미국이란 국가가 만약에 여기로 왔다 갔다를 계속 해야 돼. 미국의 군사적인 어떤 장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웬만하면 그린란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낫습니다. 물론 졸라게 추워가지고 단가가 높긴 한데요. 그래도 이 미국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것보다는 그린란드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생각보다 되게 가까워요. 이 그린란드 가까요. 이 평면 지도로 보면은 와 이거 꽤 떨어져 있는 느낌이다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그렇게 안 멀어요 지금. 만약에 그리고 이 러시아가 만약에 미사일을 쏜대. 미국으로 캐나다를 뚫고 그러면 사드 체계 있죠. 레이더, 방공망 시스템 이런 게 지금 그린란드에 있는 것도 좋습니다. 미사일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이 미사일을 쏠 때도 미사일이 그린란드에 있는 것도 좋고 미사일을 막을 때 필요한 레이더망들도 그린란드에 있으면 좋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여러모로 좋아. 그리고 만약에 미사일을 미국이 쏠 때도 러시아한테 쏠라고 해. 그럼 그린란드에서 쏘는 게 좋죠. 일단은 미사일을 쏠 때 거리가 짧아진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미사일 추진체에 연료가 덜 들어갑니다. 연료가 덜 들어가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연료가 덜 들어가고 미사일이 그만큼 가벼워질 수 있고 짧은 거리니까 한두의 크기가 더 무거워지고 살상력이 더 높아져도 되겠죠.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 거야. 그냥 그린란드가 생각보다 그냥 영토로서만 의미가 있고 이런 게 아닌 거죠 지금. 그죠? 이 북극해 지금 보면은 러시아가 요렇게 있어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있고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캐나다야. 이렇게 보면 되게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느낌이? 우리가 알던 그 지구의 느낌이 아니죠. 러시아의 지금 블라디보스토크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진짜 베링해죠, 베링해. 요 오호츠크의 위에 여기. 러시아 이제 동쪽 끝인데 알래스카 여기 있고 여기서 요렇게 보면 그린란드고 요렇게 보면 이제 프랑스, 스페인 나오네요. 그죠? 이제 요런 데가 북극해입니다. 이 북극 항로 요즘 빙하가 많이 녹아가지고 화물선 같은 무역선들이 저 캐나다와 유럽을 왔다 갔다 할 때라던가 다양한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화물선들이 이 북극 항로를 운영하는 무역선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실제로 2013년 대비 2023년까지 10년 동안 북극 항로 통행량이 37% 증가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 건 아닌데요. 2013년 대비 37% 증가한 거니까 10년 동안 많이 증가한 건 아닌데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온난화가 오기는 온다. 북극해를 이제 앞으로 활용도가 높아지는 곳으로 규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각국의 안보 계획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 북극해와 관련되어 있는 안보는요 사실 지금 러시아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러시아는 옛날부터 쇄빙선을 많이 만들었고 잘 만들었고 지금도 많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건 쇄빙선 몇 대 되지도 않아요. 북극이나 이런 데서의 영향력을 언젠가 우리가 확대할 때가 올 것이다라면서 푸틴이 집권한 이후부터 북극해와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전략 전술, 안보 전략 이런 거를 계획을 많이 했어요. 러시아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이거를 대비하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지금 이 인간 시진핑이죠. 자 지금 중국하고도 북극항로가 굉장히 지금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뭐가 있느냐. 자 지금부터 볼게요. 만약에 중국이 영국을 가고 싶어.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영국을 가려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태평양을 거쳐서 미국 아래에 있는 이 파나마로 가서 파나마 운하를 뚫고 요렇게 가거나 아니면 중국의 동중국해나 남중국해를 나와서 싱가포르 앞바다를 지나서 인도양을 지나서 아덴만을 지나서 홍해를 지나서 수에즈 운하를 뚫고 그리스와 요렇게 지나가지고 지브롤터를 지나서 그 다음 이제 영국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로 가볼게요. 일단 요 황해를 시작으로 서해를 시작으로 일단은 대한해협을 거쳐서 동해를 지나서 사할린섬을 지나서 베링해를 지나서 이 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린란드를 뚫고 가면은 영국입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자 이게 거리가 얼마나 걸리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상하이에서 출발을 할게요. 자 상하이에서 출발해서 대한해협을 거쳐서 그리고 요 사할린섬 앞을 지나서 이렇게 베링해를 지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멀어 보이잖아. 지도에 왜곡이 있어서 그래 지금. 자 이렇게 그린란드를 뚫고 그러면 지금 13,400km입니다. 13,400km. 13,400km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지우고요. 상하이를 출발해서 파나마 운하를 거쳐볼게요. 자 파나마 운하 이렇게 해서 지금 이미 16,000이거든요. 자 파나마를 뚫고
뭐 여기를 뚫어서 이 지도가 왜곡이 있어서 그래. 그러면 25,000입니다. 태평양 지나서 대서양을 파나마운하 지나서 대서양으로 가면은 자 그리고 이 상하이에서 반대로 가볼게요. 수에즈 운하로. 자 대만 앞바다를 지나가지고 이제 남중국해 그리고 요 싱가포르 앞에 있는 여기를 지나서 이제 인도양을 지나서 아덴만을 뚫고 이미 13,000이 됐습니다. 지금 수에즈 운하 거치면서 자, 지중해를 뚫고 16,000이에요. 17,000 그러면은 2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북극 항로가 정말 개꿀이에요. 그래서 지도의 왜곡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 거다 이 말이요. 중국도 전략적으로 지금 북극 항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 사실은. 1대1로 할 때 있죠. 1대1로. 왜 옛날에 그 중국의 1대1로 아시죠? 이 1대1로 계획을 보면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렇게 육로를 통해서 가는 거랑 바닷길 요거만 알고 있잖아요. 북극 항로도 있어요. 북극 항로도 포함되어 있어서 근데 이게 대중들한테 많이 안 알려졌을 뿐이에요. 자 그리고 2018년에 중국이 뭘 발표하냐면은 북극 정책 백서를 발표합니다. 이 백서라고 하는 거는 향후 이 국가가 이 북극이라는 곳에서 뭘 할 것이며 앞으로의 계획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시각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 백서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이렇게 북극에 관심이 많구나. 이렇게 많구나를 알았어요. 자 그리고 구글어스로 볼게. 솔직한 얘기로 이 지금 북극에 관여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이 북극에 관여할 수 있는 나라 일단 캐나다 첫 번째 캐나다 두 번째 그린란드 덴마크죠. 아이슬란드는 조금 먼데 뺄게요 일단은. 자 세 번째로 러시아 아니면 노르웨이 지금 여기가 다 노르웨이 땅이에요. 지금 보면은 스웨덴이랑 핀란드는 요 북극에 바로 닿아 있는 땅이 없어요. 노르웨이가 요렇게 땅을 먹고 있기 때문에 스웨덴 땅은 여기서 끊겨요. 핀란드도 요쪽에서 끊기고 여기 러시아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개밖에 없는 거야 사실상. 저 북극에 직접적으로 닿아 있고 직접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영토가 닿아 있는 나라는 캐나다 그리고 그린란드 덴마크죠.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노르웨이 끝이야. 미국은 이거를 이제 러시아가 이 북극을 이용해 가지고 연병 떠는 걸 막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다행일까요? 일단은 나토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나토에 가입되어 있어요. 이 4개 중에 캐나다는 당연한 미국의 동맹입니다. 그죠? 그린란드는 근데 덴마크가 나토에 가입되어 있어도 덴마크 영일 뿐이지 그린란드가 국방과 외교라던가 이런 것도 덴마크가 알아서 한다고 했으나 갈등이 많아요. 갈등이 많아. 덴마크가 그린란드의 국방과 외교는 이제 쥐고 있기 때문에 덴마크 본토가 결정을 하는데도 그린란드의 그 본토 사람들 이누이트족이나 이런 부족들이 어떤 국방 기지를 짓는다거나 그런다고 하면 다 들어누워요. 요런 게 있어요. 자꾸 트러블이 있어. 요런 게 있거든. 지금 전략적으로 미국한테 이 그린란드는 전략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있어요. 이 북극 항로를 봤을 때는 우리가 요거를 이제 눈여겨보고서 트럼프가 왜 자꾸 그린란드를 대놓고 먹겠다고 저러는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유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제적인 이유죠. 경제적인 이유. 솔직히 이거는 과장이 심해요. 경제적인 이유. 그린란드가 경제적으로 개이득이다. 지금 경제 단가가 안 나와요. 일단은 채산성이라고 하죠. 채산성이 뭐야? 자 예를 들어 독도 바로 아래에 석유가 존나 많아. 엄청 많아. 그러면 이제 좋은 거냐? 근데 너무 깊이 있어. 너무 깊이 있어서 그 깊은 곳까지 그 시추봉을 내리고 이러는 과정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면 이거를 뽑아내가지고 쓸 수는 있겠으나 단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수입해보는 거보다 2배가 비싸. 그러면 채산성이 안 맞는 거죠. 그냥 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린란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춥고 얼음이 졸라게 많고 육지가 아니고 섬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천연가스나 이런 거 단가가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땅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천연가스가 나오는 곳들이 대부분. 그래서 이제 단가가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해요. 러시아는. 근데 그린란드 섬이라서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지. 그린란드가 사실은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린란드 가서 저 석유 좀 시추해라 돈 줄 테니까 연봉 얼마 줄 건데요. 중동아랍에서 주던 거에 2-3배는 줘야 가지 저기를 누가 가가지고 우울증 걸리겠다 야. 저 얼음밖에 없고 가가지고 북극곰 같은 것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저기서 인건비도 많이 들여야 될 것이고 아마 사업을 한다면은 채산성도 안 맞고 단가도 높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가 아직은 택도 없어요. 그러나 나중을 생각해서 그렇지 미래를 보고 언젠가 기술 발전 요거죠 요거 요거 언젠가 기술이 발전하면은 채산성이 생길지도 모른다. 요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지금 석유나 천연가스나 이런 지하자원 얘기를 할 게 아닌 게 뭐냐면은 저희가 알아보니까요 그 지금 그린란드에 뭐가 있냐면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2024년에 얘기한 거야. 전 세계에 제일 중요한 광물로 여겨지는 34가지 광물이 있는데요 그 중에 25가지가 그린란드에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맞아 히토류야.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히토류예요. 히토류 대략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반도체나 첨단 제품 만들 때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원재료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이 히토류가 무슨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7가지의 원소를 다 총칭해서 히토류라고 하는 겁니다. 즉, 히토류는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히토류로 묶어서 17개를 하나로 히토류로 부르는 거지. 그 안엔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히토류를 볼 때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매장량을 보면 안 됩니다. 이 지구에 히토류가요, 공기보다 많다는 얘기도 있어요. 공기보다 많은 게 히토류다. 근데 그게 어마무시하게 흩어져 있고 이지랄 나가지고 그 흩어져 있는 걸 모아가지고 무슨 뭔 짓을 할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히토류의 매장량 자체만 볼 게 아닌 게 덩어리째로 있느냐입니다. 히토류가 덩어리째 어디에 매장이 딱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 어떤 나라가 히토류 매장량이 높다, 근데 그게 다 흩어져 있어. 그러면 씨발 있으나 마나요. 생산성이 안 맞아요. 그러면은 자, 어찌되었든 이 히토류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거, 히토류가 여러 가지라 그랬죠. 디스프로슘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내열성이 좋은 히토류라서 인공지능용 반도체 만들 때도 많이 쓰이는데, 지금 저 디스프로슘 전 세계 생산량 99.9%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이제 알아보시고, 단순하게 히토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반도체나 이런 거 주식에 특히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주식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은 먹어두자.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디스프로슘이라고 하는 히토류가 거기에 있을지 없을지 몰라. 그러나 일단 먹어둬야 된다. 모르잖아. 일단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일단 들어가자.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지금 우리 존경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린란드와 캐나다 이런 데를 가지고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린란드와 캐나다만 가지고 난리치는 거 아니죠, 이 사람? 뭐가 있습니까, 지금? 파나마 운하입니다. 인생동반자, 저키, 반성형외과, 현이사랑, 간다요 후원자, 당근, 이카루스, 정유진, 한상티, 부추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카루넨 갱다, 최영인, 배부른 다람쥐, 영민차, 러블리 이시, 김도우, 씨육빈, 빵리언.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